운동하는 의사 박형준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번에 운동하게 된 계기랑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까지 하면서 이제 운동하게 된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. 오늘은 탄수화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뭐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먹으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된 지식들을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이제 처음에 그 단백질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몸이 좀 불죠. 그래서 처음에 막 불면 기분이 막 좋아요. 그래서 막 몸 거울 보면서 이제 남자들 늘 하는 거 거울 보면서 자기 몸도 보고 뭐 근육 좀 커졌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.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게 그럼 이제 다이어트거든요. 왜냐면 그 근육이 커져도 이제 그냥 살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올라오면 그냥 말 그대로 좀 이제 운동하는 그냥 덩치가 돼요.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큰 몸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 작거나 뭐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슬림하고 옷핏이 잘 맞는 그런 몸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. 이제 그게 다이어트의 시작인데, 그 다이어트는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칼로리를 총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과 전체 칼로리 양을 조절을 하면은 처음에 된다고 믿었었어요. 그래서 그냥 탄수화물이면은 뭐 당류든 뭐든 그런 거 다른 종류 같은 거 구분하지 않았고, 뭐 단백질 같은 것도 별로 이제 뭐 구분을 하지 않았었죠.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은 뭐 그냥 프로틴 파우더 아니면은 그 닭가슴살 먹으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, 이제 뭐 그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을 뭐 4대 4대 2로 이제 나누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, 사실은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지방을 먹으면 이게 다 지방이 되는 줄 알았어요, 내 몸에서. 그래서 지방을 거의 안 먹었어요. 그리고 탄수화물은 뭐 어차피 뭐 몸에서 에너지를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.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음식을 조절을 하니까 단 걸 먹어도 되고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막상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엄청 배가 고파요. 그 먹는 시간과 먹는 시간 사이에 그 허기짐이 엄청 심하고, 특히 밥 먹고 한 30분에서 한 1시간은 되게 사람이 고통스러워요. 이게 진짜 허기짐이 아니라 가짜 허기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, 내가 이거 한 30분만 참으면은 여기 없어진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막 참아야 되는데,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, 그리고 조금 가끔 폭식을 해요. 얼마 전에 막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니까 어떤 남자 배우가 나와서 그 다이어트를 막 하면서 헬스를 하는데, 자기가 막 그거를 하다가 금단 현상이 오니까 막 시리얼 한 박스 한 통에다가 이제 그 우유를 1리터를 콸콸콸 부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는 장면이 있는데, 제가 그 느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. 그거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건가? 그냥 운동 선수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, 이제 뭐 그때 GI 수치 이런 게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 해서 GI 수치라는 건데, 이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,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서 포도당이 되고 이게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, 흡수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식후 2시간 만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걸 지수로 나타내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 그런 수치예요. 그래서 뭐 80 이상이면 높고 뭐 50 정도면 적정하고 30 미만이면 낮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, 처음에는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. 뭐 그러다가 이제 한참 막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했잖아요. 그 내과에서 나중에 막 그 반대를 하기도 했는데, 저는 그 당시에 해봤던 사람이었어요, 내과 의사인데.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, 여튼 해보니까 이 저탄수 고지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그 뭐 마음껏 먹으라고 하니까 되게 뭐 사실 그것도 약간 좀 꺼림칙해서 마음껏 먹지도 않았고 적당히 먹었었는데,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늘려서 먹으니까 이게 조금
배고픈 게 사라져요. 식욕이 되게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은 점점 시간을 늘려라.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상관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식욕이 막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.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인슐린 분비가 지방은 안 된다. 인슐린이 게 뭐냐면 원래 탄수화물이 섭취돼서 포도당이 되고 이거가 포도당이 피에서 높아지면은 인슐린이랑이 나와서 포도당을 세포 내로 막 넣어줘요. 그러면은 지방이 되기도 하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해요, 인슐린이. 그리고 허기짐도 인슐린이 담당을 해요. 근데 인슐린 분비가 훨씬 적어지니까 그 사람이 허기짐이 일단 좀 덜해지고 있다고 해도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뭐 다른 뭐 이제 케톤산이 많아지면서 뭐 그 더 효과가 있다,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저는 좀 잘 믿지는 못하겠고, 그 여튼간에 식욕 조절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종류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고탄수 저지방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놨었고 고탄수 저지방을 할 때 제가 체지방이 한 13%, 12% 정도 됐는데 이게 더 빠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지만 식욕 조절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걸로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뭐 GI 수치 막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그거 낮은 걸 먹으면 진짜 도움이 되나 라는 걸 보면서 그게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흔히 뭐 먹는 이제 고구마, 현미밥, 그리고 뭐 이제 뭐 잡곡밥 이런 거는 조금 낮더라고요. 그 외에 더 낮은 게 뭐 감자튀김도 낮고 그리고 채소도 엄청 낮아요. 근데 그러면 GI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다 탄수화물 조절이 잘 되고 그래서 식욕이 잘 조절이 되느냐 라고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실제로 채소랑 닭가슴살이 있는 걸로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거 하면은 오히려 더 허기짐이 더 심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게 예민해진달까? 이게 더 전 심하고 속쓰림도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있어서 예민한 거 때문에 자꾸 실패를 만약에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했다 안 했다 그런 간헐적인 다이어트가 되는데, 이 책 그 과식의 심리학 요거는 그런 이제 자꾸 실패하는 여성들이 왜 실패하는가, 그리고 그럴 때 보이는 정신 방어 기제는 뭐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자꾸 대응하는가.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뭐 다이어트가 망했다 라고 하면 저녁에는 막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걸 막 먹는데,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먹으면 이게 600에서 800kcal 정도 되거든요. 그럼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걸 먹으면서 죄책감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, 그래서 자꾸 실패는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보면서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은 사실 살 빼는 여성들이 훨씬 더 뭐 사회적으로 이점도 있고 뭐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그런 이제 이상한 기이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, 뭐 더 그런 다이어트 제품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예민해지거나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, 이렇게 반응을 하는 정신 방어적인 기제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책인데,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보였던 그런 모습들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조금 읽으면서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여튼 그래서 이제 식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GI 수치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 쭉 봤더니 제 주변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들도 좀 있고 이제 몸이 정말로 예쁜 진짜 막 탄탄한 몸매를 가진 친구들이 많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은 뭐지 탄수화물로는 고구마, 현미밥, 잡곡밥 이런 거 먹더라고요. 가끔 이제 뭐 그 간식 같은 걸 먹기는 해도 그런 걸 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론상의 근거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훨씬 더 적어지니까 식욕 조절이 더 잘 되고 그럼 사람이 조금 더 깔끔한 정신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가끔 막 그냥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잘 충분히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의지가 진짜 강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정도의 다른 특성들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흔히 일반적인 운동 좀 하고 살이 좀 있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
그런 방식으로 추천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. 특히 뭐 그런 디톡스 이런 거 이제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엄청 비판을 받기 시작했는데, 디톡스는 과일 주스 같은 걸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. 여자들 분들 중에서 몇 있고 남자들은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주로 실패를 하는 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,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 친구가 막 치킨을 놓고 이제 막 계속 먹어요. 나는 의지가 엄청 강하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. 근데 조금 되게 똑같은 의지면은 훨씬 더 그런 유혹이 많을수록 이기기 어렵잖아요. 마찬가지의 내용이 그런 GI 수치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을 잘 찾아서 먹으면은 조금 더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허기짐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해소가 되니까 조금 더 편하달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좀 더 알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. 그 외에도 뭐 이제 당 수치, 그 GI 인덱스에서 이제 뭐 인슐린 인덱스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어요. 뭐 설명하자면 좀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한데,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지 다이어트도 좀 현명하게 할 수 있고,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스트레스가 좀 심해도 사실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실제로 성공하는 다이어트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말이 길었는데, 여튼 이 책은 제가 그래서 조금 읽으면서 제 경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기도 했고, 조금 더 그 체계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지방을 어떻게 먹긴 먹어야 되는가,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그 외에 기타 운동이나 뭐 다이어트에 대한 잡다한 지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